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지난 3월 4일 양회가 개막했고 3월 5일 리커장 총리가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정부 공작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 공작 보고 내용과 3월 6일 현 시점에서 중국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참고로 총리의 정부 공작 보고에서 언급되는 올해 경제정책은 어떤 완전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작년 12월 중순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화하고 수치화된 내용을 발표하는 거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총 5단락인데요. 다 번역하지 않고 단락별로 소제목과 첫 문장 정도만 번역하겠습니다. 첫째, 국내 수요 확대에 힘쓰겠다. 내수 확대와 회복을 최우선 위치에 둔다. 둘째,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가속화한다. 중점 밸류체인을 둘러싸고 관건 핵심 기술과 부품 분야의 취약점을 집중 공략한다. 셋째, 공유제 경제를 공고화하고 발전시키고 민영 경제의 발전을 격려 지원한다. 넷째, 외국 자본을 더 대대적으로 유치 사용한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무역 투자 합작의 퀄리티와 수준을 향상한다. 다섯째, 중대한 경제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 해소한다. 부동산 시장의 평온한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 네, 이어서 3월 5일 리커장 총리가 발표한 1시간짜리 정부 공작 보고 중 올해 경제 목표와 중점 사업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발전 목표, GDP 성장률 5% 안팎, 도시 신규 취업자 1,200만 명 안팎, 소비자 물가지수 3% 안팎, 식량 생산량 1.3조 근 이상, 참고로 중국에서 한 근은 0.5kg이에요. GDP당 에너지 소모와 주요 오염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낮춰서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고 생태 환경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개선한다. 이어서 분야별로 전개했는데요. 한 줄 정도씩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재정.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힘을 가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재정 적자율을 3%로 한다. 참고로 2022년 정부 공작 보고에서 발표했던 재정 적자율은 2.8%였기 때문에 올해는 재정을 늘리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다. 통화. 온건한 통화 정책은 정확하고 유력해야 한다. 세제 혜택. 현행 감세, 비용 절감, 세금 환급, 납세 연기 등 조치에 대해 연기할 건 연기하고 개선할 건 개선한다. 취업. 청년, 특히 대졸자의 취업 촉진을 더 돌출한 위치에 둔다. 코로나 방역, 백신의 업그레이드와 신약 개발 추진, 군중의 병원 진료와 약품 수요 착실히 확보한다. 소비, 국내 수요 확대에 힘쓰겠다. 내수 확대와 회복을 최우선 위치에 둔다. 원자재 소비 안정화, 생활 서비스 소비 회복 추진한다. 정부 투자, 올해 지방정부 전문 채권 3.8조 위안을 발행할 예정이다. 제조,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을 가속화한다. 중점 밸류체인을 둘러싸고 관건 핵심 기술과 부품 분야의 취약점을 집중 공략한다. 디지털 경제, 상시화된 관리감독 수준을 향상하고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지원한다. 민영 경제, 민영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법에 의거해 보호하고 민영 경제, 민영 기업의 발전과 장대를 격려한다. 외자 유치, 외자의 트레이드마크성 프로젝트의 구체화 건설 추진, 중대 경제금융 리스크 방지 해소, 우량 상위 부동산 개발업체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 해소하고 자산 부채 상황을 개선하며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를 방지 해소하고 채무기관 구조를 개선한다. 농촌진흥, 농촌 특색 산업을 발전하고 농민 소득 증가 경로를 확대한다. 녹색 전환, 중점 분야의 에너지 절감, 탄소 감소를 추진하고 환경 보유전을 지속적으로 한다. 주택, 필수 주택 수요와 개선 주택 수요를 지원하고 신시민과 청년의 주택 문제를 잘 해결한다. 교육, 의무 교육의 우량 균형 발전과 도농 일체화를 추진한다. 의료, 우량 의료 자원의 확대와 중소도시로의 확대 및 지역 균형 배치를 추진한다. 사회보장, 양로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개선한다. 홍콩 마카오 발전, 홍콩 마카오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원한다. 대만 문제, 대만 독립 세력 반대와 통일 촉진을 견지하고 양안 관계와 평화 발전을 추진해 조국 평화 통일 진도를 추진한다. 네, 작년 12월의 중앙경제공작회의든 지난 3월 5일 정부 공작 보고든
올해 중국 경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내수 확대, 둘째는 제조업종 중점 밸류체인 강화입니다. 정부 공적 보고에서 발표된 5% 안팎이라는 목표치를 좀 신중하다거나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22년 기준 중국의 GDP는 121.92조 yuan, 달러로 환산하면 약 17.4조 달러, 미국의 2022년 GDP가 25.47조 달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68%입니다. 올해 1월 말 IMF가 발표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9%이고 그 외에 국제기관들의 전망치를 취합하면 대체로 2.7에서 2.9%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한 해 글로벌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중국이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5% 안팎이라는 성장률 목표치는 비교적 현실적인 동시에 미래에 직면할 어떤 리스크나 불확실성을 위해 일정한 여지를 남겨둔 목표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 현 시점에서 경기의 점진적 개선에 대한 기대 심리와 개선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관망 심리가 혼재되어 있는 분위기로 느껴지는데요. 우선 작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증시 지수 등락을 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락한 것은 아시다시피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빈번한 도시 봉쇄에 따라 경기 둔화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정도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는 주로 코로나 방역 해제에 따른 내수 소비 회복 기대감, 작년 12월 7일에 방역이 해제됐죠. 이 단기 반등은 주로 코로나 방역 해제에 따른 내수 소비 회복 기대감이 있고 또 작년 기저 효과도 있어서 현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저가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그 후 2월 한 달간 숨고르기 장세가 좀 나왔는데 이는 주로 춘절 기간 동안 소비 회복 강도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 1월과 2월은 실물 경제 지표 공백기이고 또 방역 해제 후 경기 회복 강도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로 일부 이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 후 3월 들어 상해종합지수의 흐름을 보면 3월 1일에 상승하고 2, 3, 6일은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 1일에 상승한 것은 주로 그 전날인 2월 28일 발표된 1월 제조업 PMI가 52.6%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투심이 좀 개선됐고 3월 1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유동성이 좀 개선됐고 거기다 2월 말에 발표한 디지털 중국 건설 전체 구도 규획이라는 정책에 힘입어 디지털 경제 관련주들이 일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2월 말 발표된 디지털 중국 건설 전체 구도 규획이라는 것은 2025년까지 디지털화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것, 2035년까지 디지털화 발전 수준이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하는 것, 즉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여러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접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장기 방향입니다. 이렇게 3월 1일 상승한 후 2일, 3일 그리고 6일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올해 양회는 3월 4일 개막, 3월 11일 폐막입니다. 이 그림은 2000년부터 2022년 매년 양회 개최 기간 동안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애취지수의 등락인데요. 좌측이 상해종합지수, 우측이 홍콩 애취지수인데 보시면 상해종합지수는 상승한 해와 하락한 해가 대충 반반이고 하지만 낙폭이 상승폭보다 좀 컸습니다. 홍콩 애취지수는 상승보다는 하락한 해가 더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 그림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양회 전 한 달간과 양회 후 한 달간 증시 지수의 등락폭인데요. 좌측이 상해종합지수, 우측이 홍콩 애취지수. 먼저 상해종합지수를 보면 이 점선 좌측이 양회 전 한 달간, 점선 우측이 양회 후 한 달간인데 양회 전 한 달간은 상승한 해가 하락한 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2월은 상해종합지수 플러스 0.7%, 심천성분지수 마이너스 1.8%로 2월 한 달간은 중국 증시가 보합 또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양회 후 한 달간 상해종합지수의 등락을 보면 상승한 해가 하락한 해보다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측 홍콩 애취지수를 보면 양회 전 한 달간은 등락이 다 있었는데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2월 한 달간 홍콩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양회 후 한 달간은 상승한 해가 하락한 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양회 이후 한 달간 상승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다른 점은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특히 작년은 도시 봉쇄를 하면서 GDP 성장률이 3%까지 떨어졌고 내수 소비 회복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사람들의 저축 성향이 강화됐고 소비 마인드의 변화됐었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부동산 경기 개선도 많은 시일이 걸리는 작업이자 한계가 있는 과정이고 제조업 발전에 있어서 과거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등 과거에 비해 내수 회복이든 전체적인 경기 개선이든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할 거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또한 3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7일 수출입 지표, 9일 CPI와 PPI, 10일 통화지표, 그리고 15일에는 1월과 2월 합산 실물경제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 일련의 지표 중에서 15일 발표 예정인 1, 2월 합산 실물경제지표가 중요하고 하지만 향후 4월 중순에 발표될 3월 실물경제지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3월 6일 현 시점에서는 양회가 아직 진행 중이고 경기의 점진적 개선에 대한 기대 심리와 그 개선 강도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관망 심리가 혼재되는 분위기로 느껴지는데요. 올해 경기가 작년보다 개선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지만 관망 심리는 주로 3월 15일 발표 예정인 실물경제지표의 예상치 상회 여부, 또 연말 연초에 시행하기 시작한 부동산 완화 정책의 효과 시현 여부 등에 대한 관망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이상 찐중토였습니다.